안녕하세요. LLM 15번째 시간입니다. 휴가도 다녀오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챗 GPT를 사용하는 기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챗 GPT를 어떻게 쓰면 되는데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이썬 같은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챗 GPT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오는 방법. 업무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업무 프로그램에다가 AI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 방금 말한 방법이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업무를 하다가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챗 GPT를 쓰는 방식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챗 GPT로부터 어떤 특정한 답을 얻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API 키라는 거를 얻어와야 됩니다. 그냥 오픈 AI 접속하신 다음에요. 로그인하고 platform.openai.com에 접속한 다음에요. 그 키를 얻는데 키 얻는 곳이 있어요. 그때 모양이 달라지니까 가서 얻으시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갖다가 이제 등록을 하셔서 키를 얻으시는 게 더 좋죠. 무료로 얻는 키는 기능에 제한이 많으니까. 그리고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하는 것도요. 저거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무리하게 돈이 요구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신용카드 키하면 이렇게 얻으실 거예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거 갖고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간단히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챗 GPT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건 그대로 지켜두시고요. 앞에 이제 했던 것과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키를 얻게 되면 그걸 카피 앤 페이스트, 워낙 복잡하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os.environment, 그죠? 거기 이름은 뭐냐면 OpenAI API 키라는 것에 해서 요거를 거기서 생성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따옴표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그 수행된 시점에 환경 변수에 요 키가 설정되는 겁니다. 요 키는 이제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픈 AI용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죠.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그 이름을 갖다가 클라이언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자, 보세요. 질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다가 채팅을 하겠다. 무엇을 만들 거냐? 이렇게 하겠다. 사용하는 모델은 이걸로 하겠다. 요거는 2025년 시점에서는 요것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GPT-3를 쓴 적도 있지만, 지금 2025년 정도라면 요거 쓰시면 되고요. 메시지, 모델은 요거고요. 메시지는 뭐예요? 자, 역할은 시스템이고, 무엇을 물어볼 거냐? 난 상담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답을 물어보는 거죠. 유저한테 서울의 명소는? 이렇게 물어보면 유저가 원하는 서울의 명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챗 GPT가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할 때 요 상담원의 수준에서 요 명소에 대한 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담원이 유저한테 서울의 명소를 설명한다는 관점에서
답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답은 꽤 복잡하게 생성됩니다. 그거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생성됐을 때 그 생성된 답을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곳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컴플리션에서 초이스 0번을 이게 답이거든요. 그 메시지 콘텐츠를 하게 되면 답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볼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그냥 있으시면 이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뭐만 바뀌죠? 요거랑 요거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GUI에서 하나 입력을 받아가지고 입력 받은 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수행시켜서 답을 얻게 되면은 계속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은요, 요 프로그램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다 이 프로그램 앞에다 뭐를 씌우면 되죠? 화면을 GUI를 하나 씌워서 사람들한테 뭐 역할, 상담은 뭐 묻고 싶은 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부산의 명소 이렇게 딱 그걸 입력을 받죠. 받으면 그리고 사람들 엔터를 치게 되면 요 두 개 입력 받은 거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을 투영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화면에다가 다시 보여주면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요게 이제 API를 이용해서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업무 프로그램, 인사나 생산 이런 데서 AI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쓰시던 만약에 생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산 프로그램이 쭉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다가 한쪽 구석에다가 AI 서포트라는 메뉴를 만들고 그걸 누르면 화면을 띄워주고 화면에서 요거 두 개에 대한 입력을 받게 하고 입력받은 결과를 갖다가 화면에 보여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던 업무에다가 뭐를 적용한 거죠? AI 기능을 추가한 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오늘 이후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계속 쭉 만드는 기법을 설명할 텐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보세요. 요거는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출력했을 때, 요 출력 결과 갖다가 어디다 보여줄 거냐? 그건 그때 프로그램 적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이해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바로 개발되었건, 자바스크립트, 어떤 뭘로 개발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버튼에서 이걸 수행시켜주면 됩니다.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꼭 파이썬만 써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다른 언어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필요하시게 되면 그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파이썬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연관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어떤 그림 그걸 일단 머릿속에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앞에서 설명했던 거고요. 요때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죠? 모델 보이시죠? 모델은 여러 가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GPT 3.5 터보를 썼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4.0 미니를 쓰는 게 맞고요. 메시지는 보신 것처럼 질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의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 강의에 설명했습니다. 롤과 콘텐츠. 롤에는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중에 하나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콘텐츠는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의 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되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템퍼러처라고 해서 템퍼러처라는 값을 주시면 돼요. 템퍼러처를 0, 1, 2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2를 쓰시고요. 정확한 지식을 원하면 2를 쓰시는 거고 창의적인 거 원하면 2나 3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나 3을 쓰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배우신 분 중에 저걸 한번 써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아직도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탑이라고 해서 이걸 영어로 설정하면
그 가능성이 높은 걸 설정하고요. 이를 선택하면 다양성이 높은 걸 한다. 그래서 템퍼러처하고 타피는 이게 같이 쓰지 말라.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하나만 써도 굉장히 답이 느리게 나오고 하여튼 좀 문제가 생겨요. 그냥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하시다면 N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맞는 서울의 명소에 맞는 답변을 2개를 형성하라. 그러면 N을 2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3개를 해라. 그러면 N을 3로 설정하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보시게 되면 요거 갖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샘플은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자 볼게요. 여기는 옵션이 여기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이런 옵션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화면들이 있고 설명이 다 있으니까 하는데 왜 설명하지 않느냐면요. 굳이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쓰면 너무 느려지고 답도 정확해지지 않아서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그래도 강의를 하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보면 아까 템퍼러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옵션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컴플리션에 보면 모델 메시지 템퍼러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으로 쓰시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쓰는데 요때 생각하시는 템퍼러처 같은 옵션이 뭐가 있느냐면 자 보겠습니다. 타피 N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스트림, 스톱, 맥스 토큰 뭐 이런 이런 것도 있죠. 이해하셨죠? 좋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요 템퍼러처 같은 것들은 한번 줘보시는 건 좋은데요. 한번 줘보시고 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챗GPT가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는 수 있는 어떤 공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보시겠습니다. 챗GPT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사용한다고 치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키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생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쿼리를 만드는 거죠. 쿼리를 만들어서 수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한 결과가 컴플리션이 오니까 그걸 갖다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바뀔 것은 이거랑 요것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는 어떻게 해요? 다른 화면에서 입력받아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말고도 요게 기본이고요. 요걸 좀 더 활용하는 것들은 앞으로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한다고 치면 요런 것들을 하나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거기다 여기는 이제 롤을 유저를 해가지고 그냥 파이썬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봤죠? 한번 앞에 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연습장에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해보시고 싶으시면 키 만들고 키 등록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제 브라우저에서 챗 GPT를 사용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챗 GPT는 사용하시면 잘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볼게요. 내가 물어보는 거죠. 서울의 명소는 뭐냐? 물어보면 얘가 쫙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한 상태에서 내가 뭐를 하냐면 나는 가이드입니다라고 내가 얘한테 명소를 물어봤는데 앞에 프로그램과 똑같은 거예요. 명소를 물어봤는데 이젠 가이드입니다라고 롤을 주게 되면 이걸 갖다가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주죠. 보이시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챗 GPT를 쓰시고자 하시면요. 그냥 쓰시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거예요. 나는 PM인데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문서는 무엇이 있는지 종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서울의 명소는 하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근데 이거 갖다가 만약에 내가 저는 가이드입니다라고 내가 추가로 그러니까 요거 나온 다음에 요 뒤에 또 나왔을 때 내가 요거 주시면요, 요거는 요 앞에 거에 이어서 질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명소는 좀 거죠. 가이드입니다. 그러면 가이드에 맞춰서 쫙 앞에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명소론에 대한 정보들이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라우저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요령이에요. 그럼 요걸 끝난 다음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제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럼 답변을 두 종류로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종류로 지금 뭐예요? 서울 명소고 가이드고 답변을 두 종류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처럼 설명 중심,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챗GPT를 사용하는 핵심을 좀 이해하신 거예요. 아, 챗GPT를 사용하려면 API를 이용해도 되고 브라우저를 이용해도 돼요. 근데 둘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질문을 할 때 질문만 하지 말고 뭐하다? 롤. 그리고 몇 개의 답변을 원하는지, 사실을 원하는지 아니면 추천적인 거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걸 추가할 때 API를 이용해서 할 때는 메시지에다가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이고, 브라우저에서 할 때는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명소는 가이드입니다. 두 가지로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그걸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챗GPT를 좀 더 잘 쓰실 수가 있어요. 챗GPT 잘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법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챗GPT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잘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들이 그 대표적으로 살려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신 상태에서 조금씩 실력을 늘리셔야죠. 너무 막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신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챗GPT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API하고 브라우저에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아시는 분한테 너무 시시했겠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강조한 거를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옵션들 많이 줘봐야 챗GPT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챗GPT는요 어디까지나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걔가 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걔한테 맞춰서 질문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하셨죠?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